들어갑니다. 퓨가시티는 연력학에서 기체와 액체라는 두 가지 상의 상평형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 미국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루이스가 20세기 초에 도입하였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퓨가시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읽게 될 건데요. 일단 이 개념이 기체와 액체라는 두 가지 상, 기체, 액체 이런 것을 상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 두 가지 상의 상평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때 상평형이란 건 그야말로 기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는 퓨가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탈성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퓨가시티가 우리가 읽게 될 글의 화제기는 한데요. 그 이전에는 이탈성향이라는 다른 용어를 썼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이전에 쓰던 이탈성향이라는 개념과 새롭게 등장한 퓨가시티라는 단어가 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그거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글을 읽어주셔야 하고요. 그걸 이해하려면 일단 이탈성향이 무엇인지 먼저 확실히 잡아둬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그는 이탈성향의 개념을 에너지의 흐름인 열과 온도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하더라. 지금부터 열과 온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때의 열을요 에너지의 흐름인 열이다 라고 적어 놓은 거 가볍게 체크는 해 두셔야 되고요. 열과 온도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만 생각하시면 열이나 온도나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적어 주신 거예요. 온도는 온도고요. 이때 열이란 건 에너지의 흐름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열과 온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탈성향이란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두 개의 다른 물체가 서로 접해 있는 경우 두 물체 사이에 열의 이동이 없다면 아까 방금 열이 에너지의 흐름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두 물체 사이에 어떠한 에너지의 흐름이 없다면 이동이 없다면 열을 이동시키는 그 무엇인가의 색이나 크기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까지 괜찮을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접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접해 있는 경우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여기 있는 A 물체에서 열을 보내려는 힘이나 B 물체에서 열을 보내려는 힘이나 지금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열을 이동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텐데 그 무엇인가의 색이나 크기가 지금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에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한다면 두 물체가 열을 이동시키는 그 무엇인가의 색이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온도이다. 결국 열, 에너지의 흐름, 그 이동을 만들어내는 게 온도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방금 읽었던 문장과 연결해 보시면 열이 이동을 한다는 말 자체가 열을 이동시키는 그 무엇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온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온도의 크기가 다른 경우에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된다 하더라.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에너지의 이탈 성향이 크지만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의 이탈 성향이 크다. 비례관계 체크하고요.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에너지의 이탈 성향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앞에 나왔던 예시랑 연결, 두 물체가 접해 있는데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열이 이동을 한다는 건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 의하면 작은 물체의 온도가 더 높은 경우에 이 열을 이동시키려는 힘이 더 커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뜨거운 물체는 더 차가워질 거고요.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더 차가운 물체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인 거예요. 따라서 물체의 온도는 그 물체가 보유한 에너지의 이탈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온도나 이탈 성향이나 비례 관계니까 온도가 이탈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까지가 1문단의 내용이었고요. 이탈 성향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의 화제 잊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탈 성향에서 머물지 않고 새로운 개념인 퓨가시티라는 다른 개념을 만들어낸 이유가 있겠죠? 2문단 내려갑시다. 2문단, 그는 이와 같이 두 물체 사이에서 일어나는 열 에너지의 흐름과 유사하게 인접한 두 상 사이에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날 때에도 이탈 성향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1문단에서는 열 에너지의 흐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에너지 말고 그 두 상 사이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거에도 똑같은 이탈 성향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거예요.
가령 물이 끓는 현상은 물 분자가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이탈함을 의미하며까지 끊고 앞문장이랑 계속해서 연결하셨어야 돼요. 바로 앞에서 분명히 지금부터는 물질의 이동이 일어날 때에도 이탈 성향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걸 읽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물 분자가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이탈한다라고 이어졌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란 게 분자를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셨어야 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계속 읽어보면 물이 끓으면 물 분자가 액체에서 기체상으로 이탈한다는 것, 말하자면 물이라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물 분자는 이탈 성향이 큰 액체상에서 이탈 성향이 작은 기체상으로 이동하게 된다. 1문단에 적혀있던 내용이랑 똑같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1문단에서는 온도가 높고 낮은 걸 가지고 설명했지만 어쨌거나 온도가 높다는 게 이탈 성향이 크다랑 같은 개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이탈 성향이 큰 곳에서부터 이탈 성향이 작은 곳으로 에너지나 물질, 분자들이 이동한다라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순수한 물에 소량의 소금이 녹아있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가정을 줬네요. 수용액의 끓는 점은 상승하게 되는데 끓는 점이 상승한다는 것은 끓는 점 아래의 같은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소금물의 경우에는 물 분자가 액체상에서 기체상으로 이탈하고자 하는 성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난데없이 소금물 얘기가 시작되었나 봐요. 만일 앞에서 케이스가 두 개로 갈리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냥 순수한 물에 비해 소량의 소금이 녹아있는 경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이탈 성향이 액체상에서 이탈하려는 성향이 더 감소하게 된다 하더라. 따라서 액체의 이탈 성향은 그 액체 성분의 증기압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이탈 성향이 증기압과 항상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체크해 놓으셔야 되겠죠. 이탈 성향이 증기압과 항상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잠깐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랑 비교해 볼까요? 아까 1문단에서는 온도의 크기에 따라서 에너지의 이탈 성향이 결정이 되는 거였고요. 결과적으로 따라서 물체의 온도가 에너지의 이탈 성향 그 자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것과 유사하게 물질의 이동에서도 똑같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면서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물질의 이동에서는 이탈 성향이란 게 증기압과 항상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 왜냐하면 순수한 물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첨가된 물인지에 따라서 증기압이 바뀌고 그 증기압에 따라서 이탈하고자 하는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순수한 액체가 가지고 있는 증기압을 가지고 이탈 성향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네요. 연력학에서는 기체 분자의 거동을 단순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이상기체의 개념을 사용하는데 처음 나온 개념이니까 체크할게요.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는 기체를 일컫는다.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압력이 매우 낮아서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큰 경우에는 분자 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으며 이때는 실체 기체를 이상기체라 간주할 수 있다. 이상기체의 경우 순수한 성분이 액체상에서 이탈하여 기체상이 되어 각각의 성분이 기체상과 액체상의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각 성분의 증기의 압력인 증기압은 그 성분이 액체상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정도와 동일하다고 본다. 사실은 마지막 문장을 더 앞부분에서 얘기해줬으면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요. 마지막이라도 언급해줬으니까 뒷부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중간에 나왔던 내용과의 관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분명히 우리가 중간에서 체크한 내용에 뭐가 있었냐 하면 이탈 성향이란 게 증기압과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1문단의 마지막 줄 온도가 이탈 성향을 나타낸다. 같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 거랑 대조되는 표현이다를 우리가 잡았거든요. 증기압이라고 이탈 성향과 항상 동일한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 증기압이 이탈하려는 정도와 동일하다. 이탈 성향과 동일해진다라는 그 조건을 뒷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언제 이탈 성향이 증기압과 똑같이 인식이 될 수 있느냐 봤더니
이상기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해진대요. 이때 이상기체라는 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 기체였고요. 만약에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는 다른 거예요. 말 그대로 이상기체는 이상적인 기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기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겠죠.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압력이 매우 낮아서 기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큰 경우에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말인즉슨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셈 칠 수 있으니까 실제 기체라도 이상기체라고 간주할 수 있어진다 하더라. 이때 이상기체로 간주되어지는 경우에는 이상기체는 최종적으로 증기압 자체가 이탈 성향과 같아지니까 실제 기체 중에서요, 압력이 엄청나게 낮아서 그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증기압과 이탈 성향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 기체여서요, 압력이 별로 낮지 않아서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없어지는 경우에는 증기압을 이탈 성향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3문단. 그러나 기체가 실제 기체인 경우 양상은 달라진다. 지금부터 실제 기체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나오겠죠? 이상기체일 때에만 증기압이 이탈하는 성향과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 기체에는 어떻게 될까? 실제 기체에서는 분자 상호작용에 의한 인력 및 반발력을 무시할 수 없다. 위의 내용이랑 연결되시죠? 분자 간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분자 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어야 이런 결과가 기결되었는 건데요. 실제로는 그런 분자 간의 상호작용,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력 및 반발력, 이런 것들을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얘네를 감안을 해서 무언가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겠네요. 지금 나오는 분자 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아까 이 문단과의 차이점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력이나 반발력을 감안을 해줘야 하니까 인력과 반발력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는가는 기체의 종류와 온도, 압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인력이 우세한 기체의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겠네요. 인력이 우세한 경우랑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 인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이상기체로 생각해서 예측했던 것보다 압력이 작다. 이상기체일 경우보다 인력이 큰 경우에 압력이 더 작아진대요. 반면에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반대되는 결과가 기결되겠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반발력이 우세한 기체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압력이 더 크다고 하더라. 뭐에 비해서? 이상기체로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이상기체로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 실제 기체가 만약에 반발력이 더 높으면 압력이 더 높게 측정이 된다. 하지만 순수한 물질의 경우 이상기체이건 실제기체이건 상관없이 이탈 성향은 동일하다. 즉, 온도만 같으면 액체상에 있는 분자가 기화하려고 하는 성향은 같다. 따라서 결론, 이상기체로 간주할 수 있는 기체상일 때에는 증기압을 이탈 성향으로 볼 수 있지만 하는 게 이 문단에 적혀 있었던 거고요. 실제 기체일 때는 증기압으로 이탈 성향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하는 게 3문단의 내용인 거고요. 우리 2문단 읽으면서 이미 다 예측했던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후에 적혀 있는 거 다시, 순수한 물질의 경우에는 이상기체이건 실제기체이건 상관없이 이탈 성향 자체는 동일하다 하더라. 이때 이탈 성향이 동일하다는 게 온도가 같기만 하면 액체상에 있는 분자가 기화하려고 하는 성향, 이탈 성향이 그냥 똑같다. 그래서 원래 순수한 물질의 경우에는 증기압과 이탈 성향이 같은 거였는데요. 아까 계속 했던 말 반복, 인력이 커지면 압력이 작게 측정이 되니까 증기압이 더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탈 성향과 증기압을 같다고 취급을 할 수가 없어진다라는 말인 거고요.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루이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실제 기체일 때는 증기압으로 이탈 성향을 나타내지는 못하더라. 그러면 이탈 성향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탈 성향을 퓨가시티라 명명하였고, 우리의 화제 드디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탈 성향을 옛날에 썼는데 이제는 퓨가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왜 퓨가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진 걸까 하는 그 글의 화제를 1문단부터 잡았거든요. 퓨가시티라 명명하였고, 퓨가시티 계수와 기체상의 압력의 곱으로 나타내었다. 사칙연산으로 바꿔놓을게요. 퓨가시티 계수에서 기체상의 압력을 곱하면 퓨가시티라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 그 전에 이탈 성향은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기체상의 압력, 증기압이랑 똑같은 거였죠. 근데
이상기체가 아닌 실제 기체일 때가 문제가 되니까 실제 기체일 때는요, 그냥 순수한 증기압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퓨가시티 계수라는 무언가 다른 숫자를 반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하더라. 따라서 퓨가시티는 압력의 단위를 가지며 이러한 이유로 퓨가시티를 보정된 압력이라고 부른다. 실제 기체에서의 이탈 성향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 퓨가시티라는 보정된 압력을 계산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4문단 퓨가시티 계수는 기체의 반발력 및 인력 중 어느 것이 우세한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데 퓨가시티 계수는 단위가 없는 수이며 압축 인자의 함수이다. 퓨가시티 전체는 압력의 단위를 가졌어요. 근데 이때 퓨가시티 계수라는 건 그야말로 숫자여서요. 단위가 없는 숫자에 불과하고 압축 인자의 함수라고 하더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시고요. 일정한 숫자에 압력을 곱한 게 퓨가시티니까 퓨가시티 자체는 압력의 단위를 가진다. 퓨가시티랑 퓨가시티 계수 잘 구별을 해주세요. 압축인자의 함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뒤에 압축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네요. 압축인자란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를 이상 기체의 부피로 나눈 값이어서 까지 일단 사칙 연산으로 바꿀게요. 퓨가시티 계수가 압축인자의 함수라는 말은 압축인자의 수치에 따라서 퓨가시티 계수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일 거고요. 이때 압축인자가 무엇이냐 하면 같은 온도 압력에서 어떤 기체의 부피를 이상 기체의 부피로 나눈 값이 압축인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1보다 큰 값을 가지며 인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계속해서 반발력이 큰 경우와 인력이 큰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분수식으로 적혀 있는 거 분수식으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압축인자 분수식 적혀 있는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체크했던 문장 반발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얘가 1보다 큰 값을 가진다고 하더라. 반발력이 크면 이 숫자 자체가 이 분수 자체가 1보다 커지는데 1보다 커진다는 말은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실제 기체의 부피가 이상 기체의 부피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네요. 근데 3문단에서 분명히 반발력이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나온 문장과 아까 앞에 3문단에서 반발력이 큰 경우에 어떻게 바뀐다라고 얘기했던 이 두 개를 합쳐서요. 새로운 관계를 뽑아낼 수가 있겠네요. 반발력이 클 때 실제 기체의 부피가 더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 어차피 이상 기체의 부피는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반발력에 따라서 바뀌는 건 실제 기체의 부피니까요. 반발력이 커질수록 실제 기체의 부피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반발력이 클수록 압력이 커진다고 했는데 압력이 커질수록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구나 라고 새롭게 관계 뽑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 읽을 때 주의해야 될 하나의 개념은 뭐냐 하면 이때의 압력을 기체가 여기에 있는데 기체 외부에서 주어지는 압력이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글이 헷갈린다는 거죠. 압력이 커지더니 오히려 그 기체 자체의 부피가 커진다는 말은 이때의 압력은 실제로 그 기체들이 가지고 있는 증기압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압력이 더 커지니까 기체의 부피가 더 커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반발력이 큰 경우에는 압력이 커지고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걸 거고요. 반대로 인력이 우세한 경우에는 이 분수 자체가 1보다 작아진다 하더라. 말인즉슨 실제 기체의 부피가 이상 기체의 부피보다 작아진다라는 말일 거고요. 이상 기체의 부피는 변화가 없는데 실제 기체의 부피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마찬가지 인력이 높아지면 압력은 줄어들고 기체의 부피, 실제 기체의 부피는 줄어드는구나 라고 그 다음 맥락까지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체 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무시될 정도여서 실제 기체를 이상 기체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 퓨가시티 계수는 1에 근사한 값을 갖는다. 이상 기체랑 실제 기체가 유사하다면 퓨가시티 자체는 1에 근사한 값을 갖는다. 이상기체의 경우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퓨가시티 계수는 1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 끄덕끄덕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 글은 총정리 퓨가시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글이었는데요. 퓨가시티라는 게 이탈 성향과 유사한 개념이었죠. 기존에는 이탈 성향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퓨가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퓨가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긴 이유를 일단 파악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이 이유는 아까 읽어봤더니 이탈 성향이란 건 열 에너지의 운동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온도가 이탈 성향과 똑같다라고 적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유사하게 물질, 분자의 이동에다가 적용을 했더니 증기압이 이탈 성향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 왜냐하면 이게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적용이 됐는데요. 이상기체처럼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못하면 실제 기체의 경우, 대부분의 실제 기체의 경우 인력과 반발력 때문에 증기압을 가지고 이탈 성향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증기압,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에다가 어떠한 계수를 곱해서 보정된 압력을 만들어내야 했고요. 이렇게 보정을 해야 이거를 이탈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이탈 성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보정하였다라는 뜻으로 퓨가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물질의 경우, 분자의 이동의 경우 이상기체와 실제기체 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이탈 성향이라는 단어 외에 퓨가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퓨가시티라는 건 분자 간의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한 개념이었으니까 이때 분자 간의 상호작용, 반발력이 높은지 인력이 높은지에 따라서 전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문제 풀러 가시면 되겠어요.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 후에 답을 제시하고 있다. 앞부분에서 질문 나온 적 없었고요. 2번 대립하는 두 이론을 소개한 적이 없죠. 대립하는 게 아니니까. 3번 특정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경우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맞는 말 퓨가시티에 대한 설명을 해준 뒤에 그것을 반발력이 큰 경우와 인력이 큰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었다. 4번 주요 개념을 제시하고까지는 맞지만 이에 기반한 후대의 과학적 성과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은 없죠. 5번 동일 현상에 대한 잘못된 과학적 설명이 수정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의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잘못된 과학적 설명이 언급된 적 없어요. 당연히 그 설명이 수정되어가는 과정 설명해 준 적 없고요. 2번 문제, 윗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기체 분자 간의 상호작용의 종류 두 가지 있었죠. 인력과 반발력이라고 3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었고요. 2번, 열의 이동에 있어서의 퓨가시티 계수. 퓨가시티 계수라는 건 열의 이동이 아니라 물질의 이동, 분자의 이동과 관련되는 개념이었다 하는 거 두 가지 케이스 잘 나누어 주셨어야 돼요. 열의 이동 틀렸기 때문에 2번이 정답. 3번, 이상기체와 실제기체의 이탈 성향의 차이 3문단에서 언급되어 있었어요. 이상기체의 경우 이탈 성향을 증기압으로 나타낼 수 있었지만 실제기체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퓨가시티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4번, 퓨가시티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 이와 관련된 용어로 이탈 성향이 있다라고 1문단부터 언급되어 있었고요. 5번, 열의 이동과 두 상 사이에서 물질 이동을 유사하게 볼 수 있는 점 2문단 앞부분에서 언급되어 있었어요. 이탈 성향이 큰 곳에서부터 작은 쪽으로 이동한다 하는 그 방향성이 유사했었죠. 3번 문제, 윗글의 퓨가시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퓨가시티 계수는 압력과 동일한 단위를 갖는다. 읽으면서 주의하셔야 돼요 라고 언급했어요. 퓨가시티가 압력과 동일한 단위를 갖는 거였고요. 퓨가시티 계수는 그냥 숫자였죠. 주어에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2번, 실제 기체의 압축 인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퓨가시티 계수가요, 압축 인자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퓨가시티 자체가 압축 인자와 동일하다 하면 완전 틀린 말이 되고요. 퓨가시티 계수도 압축 인자와 동일한 개념인 건 아니에요. 압축 인자와 관련해서 함수 계산을 하는 거일 테니까요. 3번,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퓨가시티는 달라진다.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인력과 반발력에 따라서 퓨가시티가 달라진다 하면 너무 맞는 말이죠. 3번이 정답. 4번, 이상기체의 퓨가시티는 압력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는다. 퓨가시티는요, 압력과 퓨가시티 계수의 곱이었는데요. 중요한 건 4문단에서 이상기체의 퓨가시티 계수는 1이다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압력보다 항상 작은 값을 갖는 게 아니고 이상기체의 퓨가시티는 압력과 항상 같을 것이다 라고 수정해 주셔야 돼요. 항상 동일한 값을 갖는다.
5번 수증기가 액화되는 현상과 물이 끓는 현상에서 각 상의 이탈 성향은 동일하다. 수증기가 액화가 되는 건 기체가 액체로 바뀐다는 뜻이고요. 물이 끓는다는 건 액체가 기체로 바뀐다는 얘기죠.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앞부분의 현상은 지금 현재 기체의 이탈 성향이 더 큰 경우일 거고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뒷부분의 현상은 지금 액체의 이탈 성향이 더 큰 상황일 테니까 각 상에서의 이탈 성향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 틀렸다 하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실험에 대해 학생이 보인 반응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실험, 용기 가에는 5도씨의 순수한 물질 A 의 액체와 A의 증기가 상평형을 이루며 들어있다. 현재는 상평형 상태에 아무런 이동이 없어요. A의 증기압은 0.6 토르이며 A의 증기를 이루는 A 기체의 분자 간 상호작용은 무시할 수 있다. 엄청 중요한 표현 나왔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분자 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건 이때의 A 기체는 사실상 이상기체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용기 나에는 5도씨의 순수한 물질 B의 액체와 B의 증기가 들어있는데 B의 증기압은 0.5 토르이며 B의 증기를 이루는 B기체의 분자 간 상호작용은 인력이 반발력에 비해 매우 우수하다. 마찬가지 뒷부분 엄청 중요하네요. 인력이 우세한 게 기체 B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때의 기체 B는 이상기체는 아니고 실제 기체에 해당하면서 그 중에서도 인력이 큰 케이스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지문에 의하면 인력이 큰 경우에 압력이 낮아지는 거였고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낮아지는 거였어요. 압력이 낮아지고 그리고 퓨가시티 계수가 1보다 작아지고 퓨가시티 계수가 1보다 작다는 건 실제 기체의 부피가 이상 기체의 부피보다 작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상 기체에 가까운 A 기체와 그냥 실제 기체, 인력이 큰 케이스인 실제 기체 B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 그대로 학생들의 반응으로 내려가시면 기억, A기체는 이상기체로 간주할 수 있겠군 읽으면서 바로 파악했고요. 니은, A기체의 퓨가시티와 증기압은 그 크기가 같겠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문단에서 이상기체로 간주할 수 있을 경우에는 퓨가시티 계수가 1에 근사한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퓨가시티 자체가 그 계수와 증기압의 곱이었기 때문에 계수가 1에 근사하다는 말은 증기압과 퓨가시티가 사실상 거의 같아진다, 거의 흡사하다 라는 말이 되니까 단정적으로 크기가 같겠군이라고 적혀있는 니은 선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다만 좀 이따가 디귿까지 풀어보시면 선지 구성상 니은을 빼고는 답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니은을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때 이상기체로 간주한다는 걸 정말로 강하게 이상기체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에서는 해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만 만약에 이걸 지금 내신용으로 공부하고 계신다면 학교 선생님한테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때 그 크기가 같다라고 적혀 있는 게 정말 허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크기가 거의 같다라고 수정을 해 놓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이 문제의 취지대로 크기가 같겠군에 맞다라고 표시를 해 놓을게요. A 기체가 사실상 이상 기체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퓨가시티와 증기압이 크기가 같다라고 계산이 된다 하더라. 디귿, B 기체의 퓨가시티 계수는 1보다 작은 값이겠군. 사문단에 그대로 적혀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말이다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이 5번. 5번 문제, 문맥상 A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것은 이때의 A는 뭐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이어서 어떤 것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기결이 된다라는 한자어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정답이 1번이다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것 같아요. 이때 좌우라는 게 특정한 일에 영향을 받아서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그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여서 특정한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똑같은 의미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